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이면, 그 깊숙한 곳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멈추고 삶의 무게가 내려앉은 곳, 혹은 비극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곳.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공간의 빛과 질서를 되찾아주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숨겨진 목소리를 전하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이들의 땀과 노력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당신의 삶에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부 마음의 무게가 쌓인 공간, 쓰레기 집 작업자들이 한 원룸의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약 7평 남짓한 작은 공간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 옷가지, 정체 모를 잡동사니들이 하나의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한 사람의 공간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는 1인 가구,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은 종종 이러한 쓰레기 집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져 바깥으로 나갈 기력조차 잃어버린 사람들, 혹은 물건을 병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을 앓는 이들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스스로를 가두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청소의 첫 단계는 잔인하게도 분류 작업입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남길 물건과 버릴 물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더미 속에서 소중한 것을 찾아내는 것은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작업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객에게 몇 번이고 되묻습니다. 이 옷 정말 버리실 건가요? 애착을 넘어선 집착이 깃든 물건들. 그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무너진 삶의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맞춰나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작업은 본격적인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부피가 큰 이불과 상자부터 걷어내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음식물 쓰레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코를 찌르는 역한 악취가 작업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특히 국물이 남아있는 음식 용기들은 수년간 묵은 부패의 냄새를 뿜어내며 작업자들을 괴롭힙니다. 한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3년 전. 이 공간의 시간은 그렇게 오래도록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전등가 뒤에는 벌레들의 흔적이 가득하고 벽면과 냉장고 곳곳에서는 초파리의 사체와 알들이 발견됩니다. 2년도 더 지난 유통기한의 음료수와 곰팡이가 새까맣게 핀 음식물들, 냉장고 모터 안쪽까지 벌레가 파고든 흔적이 보이면 그 냉장고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물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 욕실, 변기 안에 물마저 말라붙은 모습은 이곳에 살던 이가 얼마나 깊은 무기력 속에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작업자들은 묵묵히, 그러나 꼼꼼하게 청소를 이어갑니다. 단순히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의 주인이 돌아와 다시 편안한 일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장난 전등까지 교체해줍니다. 총 8시간의 사투. 1000리터가 훌쩍 넘는 쓰레기가 밖으로 실려나간 후에야 비로소 방의 맨바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뜨거운 스팀으로 벽지의 곰팡이와 녹물을 지워내고 자체 제작한 특수약품으로 묵은 때와 소독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모든 청소가 끝난 후 작업자는 작은 편지를 남깁니다. 집이 변한 만큼 의뢰인의 삶도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는 일이었습니다. 2부, 세상의 마지막 흔적, 고독사 현장. 다음 현장은 더욱 무겁고 숙연한 분위기입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세입자를 걱정한 집주인의 신고로 발견된 고독사 현장. 방 안에는 고인이 마지막까지 먹었을 즉석밥과 라면 봉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바닥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삶의 마지막 흔적인 혈흔이 엉겨 붙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의 증가는 고독사라는 비극적인 사회 문제를 낳았습니다. 특히 5대 60대 중장년층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가 미처 돌보지 못한 이웃들의 쓸쓸한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작업자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 잠시 묵념을 올립니다.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이 무거운 작업을 감당하기 위한 그들만의 의식입니다. 고독사 현장 청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냄새 제거입니다. 시신이 부패하며 남긴 냄새는 환기구나 하수구를 통해 이웃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에 특수약품을 분사하는 것으로 청소의 첫 단추를 깹니다.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자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고지서, 계약서 같은 중요한 서류들을 필사적으로 찾아냅니다. 유가족이 알지 못하는 고인의 채무나 상속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장이나 귀중품 역시 따로 모아 유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고인의 삶을 가장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됩니다. 오염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양 작업을 철저히 한 후 본격적인 폐기물 정리에 들어갑니다. 천장 수납 공간처럼 고인이 귀중품을 숨겨두었을 만한 곳은 더욱 꼼꼼히 살핍니다. 냄새는 종이 재질인 벽지나 장판 깊숙이 스며들기 때문에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모두 뜯어내야 합니다. 벽지와 장판을 걷어낸 후 다시 한번 약품을 뿌려 냄새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작업자들이 방진복을 입는 이유도 단순히 먼지 때문만이 아닙니다. 옷에 뵐 수 있는 죽음의 냄새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냄새 제거는 이 작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청소가 끝난 후 냄새 측정기로 공기질을 확인합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집주인을 안심시키는 것 또한 이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 답답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집주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안도와 미안함, 그리고 감사가 뒤섞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 남겨진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 작업자들은 그 속에서 일의 보람과 의미를 찾습니다. 3부, 잿더미 속에서 희망을 복원하다. 화재 현장. 이번 현장은 모든 것이 검게 타버린 화재 현장입니다. 찌그러진 현관문은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주고 82제곱미터 빌라 내부는 벽, 각오할 것 없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되었습니다. 화재 청소는 크게 철거, 청소, 복원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단순히 쓸고 닦는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집을 새로 짓는 것에 가까운 대공사입니다. 화재로 인해 구조가 약해진 천장을 철거하는 작업은 가장 위험하고 고된 일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구조물과 앞을 가리는 엄청난 분진 속에서 작업은 위태롭게 이어집니다. 불에 탄 가구들은 가볍게 건드리기만 해도 바스라져 내립니다. 겉보기엔 그을음만 묻은 것 같은 냉장고도 폐기해야 합니다. 냉각기 안으로 유독성 그을음이 들어가면 재사용 시 또 다른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탄 냄새는 한번 물건에 배면 1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기에 대부분의 살림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많은 폐기물은 사다리차를 동원해 밖으로 실어냅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곳에서는 작업자들이 직접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바닥 역시 화재로 온수배관이 터져 모두 걷어내고 새로 시공해야 합니다. 천장과 바닥 철거에만 꼬박 4일이 걸립니다. 고된 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화재 청소가 시작됩니다. 연삭기라는 장비로 새까맣게 탄 벽면을 갈아냅니다. 그 흐름을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벽 표면 자체를 깎아내는 작업입니다. 현장은 다시 한번 엄청난 분진으로 가득 찹니다. 방진 마스크를 써도 틈새로 파고드는 미세한 재 때문에 작업자들의 얼굴과 온몸은 순식간에 검게 변합니다. 집에 가면 샤워를 두세 번은 해야 먼지가 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고된 노동 후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먹는 배달 햄버거는 꿀맛 같은 휴식입니다. 저희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다 타버린 집을 복원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젊은 작업자의 말에는 힘든 일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손이 닿지 않는 틈새의 먼지는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독한 약품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고무장갑 위에 테이프를 칭칭 감고 천장과 벽을 수작업으로 닦아냅니다. 올려다보며 하는 작업에 목은 끊어질 듯 아프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완벽한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일주일간의 대장정 끝에 잿빛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마침내 본래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존 살균기를 통해 공기 중에 남은 마지막 냄새 입자까지 제거하고 나서야 모든 작업은 끝이 납니다. 이것은 절망의 흔적을 지우고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의 공간을 선물하는 일이었습니다. 4부, 빼앗긴 하늘을 되찾는 싸움, 비둘기 퇴치 마지막 현장은 한 아파트의 발코니입니다. 이곳은 이미 비둘기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수북이 쌓인 배설물, 악취와 소음은 물론 마른 나뭇가지와 배설물로 인한 화재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진행되는 작업이기에 안전장비는 필수입니다. 작업자는 옥상에서부터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30m 아래의 현장으로 향합니다. 몸 하나 겨우 들어갈 좁은 공간에서 청소는 시작됩니다. 먼저 배설물 덩어리와 나뭇가지를 걷어낸 뒤 고압 흡입기로 미세한 털과 분진까지 빨아들입니다. 그 후 특수 제작한 고농축 폼 세제를 뿌려 독한 배설물 자국을 불립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어 부식된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작업자 본인도 과거 비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기에 누구보다 의뢰인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청소가 끝이 아닙니다. 기소 본능이 매우 강한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촘촘한 그물망을 발코니 전체에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진입을 차단하고 난간에는 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버드 스파이크라는 뾰족한 장치를 설치합니다. 5cm의 작은 틈만 있어도 비둘기는 어떻게든 파고들기 때문에 원천 봉쇄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들은 단지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깊은 절망의 공간으로 기꺼이 걸어들어가 땀과 기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는 복원가들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사람의 삶을, 고독한 죽음의 흔적 속에서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그리고 새까만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희망을 보듬는 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은 조금씩 아물어갑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정화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이면, 그 깊숙한 곳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멈추고 삶의 무게가 내려앉은 곳,
혹은 비극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곳.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공간의 빛과 질서를 되찾아주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숨겨진 목소리를 전하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이들의 땀과 노력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당신의 삶에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마음의 무게가 쌓인 공간, 쓰레기 집 작업자들이 한 원룸의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약 7평 남짓한 작은 공간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 옷가지, 정체 모를 잡동사니들이 하나의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한 사람의 공간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는 1인 가구,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은 종종 이러한 쓰레기 집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져 바깥으로 나갈 기력조차 잃어버린 사람들, 혹은 물건을 병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을 앓는 이들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스스로를 가두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청소의 첫 단계는 잔인하게도 분류 작업입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남길 물건과 버릴 물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더미 속에서 소중한 것을 찾아내는 것은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작업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객에게 몇 번이고 되묻습니다. 이 옷 정말 버리실 건가요? 애착을 넘어선 집착이 깃든 물건들. 그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무너진 삶의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맞춰나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작업은 본격적인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부피가 큰 이불과 상자부터 걷어내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음식물 쓰레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코를 찌르는 역한 악취가 작업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특히 국물이 남아있는 음식 용기들은 수년간 묵은 부패의 냄새를 뿜어내며 작업자들을 괴롭힙니다. 한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3년 전. 이 공간의 시간은 그렇게 오래도록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전등가 뒤에는 벌레들의 흔적이 가득하고 벽면과 냉장고 곳곳에서는 초파리의 사체와 알들이 발견됩니다. 2년도 더 지난 유통기한의 음료수와 곰팡이가 새까맣게 핀 음식물들, 냉장고 모터 안쪽까지 벌레가 파고든 흔적이 보이면 그 냉장고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물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 욕실, 변기 안에 물마저 말라붙은 모습은 이곳에 살던 이가 얼마나 깊은 무기력 속에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작업자들은 묵묵히 그러나 꼼꼼하게 청소를 이어갑니다. 단순히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의 주인이 돌아와 다시 편안한 일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장난 전등까지 교체해줍니다. 총 8시간의 사투. 1000리터가 훌쩍 넘는 쓰레기가 밖으로 실려나간 후에야 비로소 방의 맨바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뜨거운 스팀으로 벽지의 곰팡이와 녹물을 지워내고 자체 제작한 특수약품으로 묵은 때와 소독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모든 청소가 끝난 후 작업자는 작은 편지를 남깁니다. 집이 변한 만큼 의뢰인의 삶도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는 일이었습니다. 2부, 세상의 마지막 흔적, 고독사 현장. 다음 현장은 더욱 무겁고 숙연한 분위기입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세입자를 걱정한 집주인의 신고로 발견된
고독사 현장. 방 안에는 고인이 마지막까지 먹었을 즉석밥과라면 봉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바닥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삶의 마지막 흔적인 혈흔이 엉겨붙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의 증가는 고독사라는 비극적인 사회 문제를 낳았습니다. 특히 5대 60대 중장년층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가 미처 돌보지 못한 이웃들의 쓸쓸한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작업자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 잠시 묵념을 올립니다.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이 무거운 작업을 감당하기 위한 그들만의 의식입니다. 고독사 현장 청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냄새 제거입니다. 시신이 부패하며 남긴 냄새는 환기구나 하수구를 통해 이웃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에 특수약품을 분사하는 것으로 청소의 첫 단추를 깹니다.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자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고지서, 계약서 같은 중요한 서류들을 필사적으로 찾아냅니다. 유가족이 알지 못하는 고인의 채무나 상속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장이나 귀중품 역시 따로 모아 유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고인의 삶을 가장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됩니다. 오염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양 작업을 철저히 한 후 본격적인 폐기물 정리에 들어갑니다. 천장 수납 공간처럼 고인이 귀중품을 숨겨두었을 만한 곳은 더욱 꼼꼼히 살핍니다. 냄새는 종이 재질인 벽지나 장판 깊숙이 스며들기 때문에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모두 뜯어내야 합니다. 벽지와 장판을 걷어낸 후 다시 한번 약품을 뿌려 냄새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작업자들이 방진복을 입는 이유도 단순히 먼지 때문만이 아닙니다. 옷에 뵐 수 있는 죽음의 냄새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냄새 제거는 이 작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청소가 끝난 후 냄새 측정기로 공기질을 확인합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집주인을 안심시키는 것 또한 이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 답답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집주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안도와 미안함, 그리고 감사가 뒤섞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 남겨진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 작업자들은 그 속에서 일의 보람과 의미를 찾습니다. 3부, 잿더미 속에서 희망을 복원하다. 화재 현장. 이번 현장은 모든 것이 검게 타버린 화재 현장입니다. 찌그러진 현관문은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주고 82제곱미터 빌라 내부는 벽, 가구할 것 없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되었습니다. 화재 청소는 크게 철거, 청소, 복원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단순히 쓸고 닦는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집을 새로 짓는 것에 가까운 대공사입니다. 화재로 인해 구조가 약해진 천장을 철거하는 작업은 가장 위험하고 고된 일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구조물과 앞을 가리는 엄청난 분진 속에서 작업은 위태롭게 이어집니다. 불에 탄 가구들은 가볍게 건드리기만 해도 바스라져 내립니다. 겉보기엔 그을음만 묻은 것 같은 냉장고도 폐기해야 합니다. 냉각기 안으로 유독성 그을음이 들어가면 재사용 시 또 다른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탄 냄새는 한번 물건에 배면 1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기에 대부분의 살림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많은 폐기물은 사다리차를 동원해 밖으로 실어냅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곳에서는 작업자들이 직접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바닥 역시 화재로 온수배관이 터져 모두 걷어내고 새로 시공해야 합니다.
천장과 바닥 철거에만 꼬박 4일이 걸립니다. 고된 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화재 청소가 시작됩니다. 연삭기라는 장비로 새까맣게 탄 벽면을 갈아냅니다. 그 흐름을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벽 표면 자체를 깎아내는 작업입니다. 현장은 다시 한번 엄청난 분진으로 가득 찹니다. 방진 마스크를 써도 틈새로 파고드는 미세한 재 때문에 작업자들의 얼굴과 온몸은 순식간에 검게 변합니다. 집에 가면 샤워를 두세 번은 해야 먼지가 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고된 노동 후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먹는 배달 햄버거는 꿀맛 같은 휴식입니다. 저희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다 타버린 집을 복원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젊은 작업자의 말에는 힘든 일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손이 닿지 않는 틈새의 먼지는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독한 약품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고무장갑 위에 테이프를 칭칭 감고 천장과 벽을 수작업으로 닦아냅니다. 올려다보며 하는 작업에 목은 끊어질 듯 아프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완벽한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일주일간의 대장정 끝에 잿빛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마침내 본래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존 살균기를 통해 공기 중에 남은 마지막 냄새 입자까지 제거하고 나서야 모든 작업은 끝이 납니다. 이것은 절망의 흔적을 지우고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의 공간을 선물하는 일이었습니다. 4부, 빼앗긴 하늘을 되찾는 싸움, 비둘기 퇴치 마지막 현장은 한 아파트의 발코니입니다. 이곳은 이미 비둘기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수북이 쌓인 배설물, 악취와 소음은 물론 마른 나뭇가지와 배설물로 인한 화재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진행되는 작업이기에 안전장비는 필수입니다. 작업자는 옥상에서부터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30m 아래의 현장으로 향합니다. 몸 하나 겨우 들어갈 좁은 공간에서 청소는 시작됩니다. 먼저 배설물 덩어리와 나뭇가지를 걷어낸 뒤 고압 흡입기로 미세한 털과 분진까지 빨아들입니다. 그 후 특수 제작한 고농축 폼 세제를 뿌려 독한 배설물 자국을 불립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어 부식된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작업자 본인도 과거 비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기에 누구보다 의뢰인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청소가 끝이 아닙니다. 기소 본능이 매우 강한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촘촘한 그물망을 발코니 전체에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진입을 차단하고 난간에는 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버드 스파이크라는 뾰족한 장치를 설치합니다. 5cm의 작은 틈만 있어도 비둘기는 어떻게든 파고들기 때문에 원천 봉쇄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들은 단지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깊은 절망의 공간으로 기꺼이 걸어들어가 땀과 기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는 복원가들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사람의 삶을, 고독한 죽음의 흔적 속에서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그리고 새까만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희망을 보듬는 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은 조금씩 아물어갑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정화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이면, 그 깊숙한 곳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멈추고 삶의 무게가 내려앉은 곳, 혹은 비극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곳.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공간의 빛과 질서를 되찾아주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숨겨진 목소리를 전하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이들의 땀과 노력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당신의 삶에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마음의 무게가 쌓인 공간, 쓰레기 집 작업자들이 한 원룸의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약 7평 남짓한 작은 공간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 옷가지, 정체 모를 잡동사니들이 하나의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한 사람의 공간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는 1인 가구,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은 종종 이러한 쓰레기 집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져 바깥으로 나갈 기력조차 잃어버린 사람들, 혹은 물건을 병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을 앓는 이들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스스로를 가두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청소의 첫 단계는 잔인하게도 분류 작업입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남길 물건과 버릴 물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더미 속에서 소중한 것을 찾아내는 것은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작업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객에게 몇 번이고 되묻습니다. 이 옷 정말 버리실 건가요? 애착을 넘어선 집착이 깃든 물건들, 그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무너진 삶의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맞춰나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작업은 본격적인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부피가 큰 이불과 상자부터 걷어내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음식물 쓰레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코를 찌르는 역한 악취가 작업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특히 국물이 남아있는 음식 용기들은 수년간 묵은 부패의 냄새를 뿜어내며 작업자들을 괴롭힙니다. 한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3년 전. 이 공간의 시간은 그렇게 오래도록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전등가 뒤에는 벌레들의 흔적이 가득하고 벽면과 냉장고 곳곳에서는 초파리의 사체와 알들이 발견됩니다. 2년도 더 지난 유통기한의 음료수와 곰팡이가 새까맣게 핀 음식물들, 냉장고 모터 안쪽까지 벌레가 파고든 흔적이 보이면 그 냉장고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물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 욕실, 변기 안에 물마저 말라붙은 모습은 이곳에 살던 이가 얼마나 깊은 무기력 속에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작업자들은 묵묵히 그러나 꼼꼼하게 청소를 이어갑니다. 단순히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의 주인이 돌아와 다시 편안한 일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장난 전등까지 교체해줍니다. 총 8시간의 사투. 1000리터가 훌쩍 넘는 쓰레기가 밖으로 실려나간 후에야 비로소 방의 맨바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뜨거운 스팀으로 벽지의 곰팡이와 녹물을 지워내고 자체 제작한 특수약품으로 묵은 때와 소독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모든 청소가 끝난 후 작업자는 작은 편지를 남깁니다. 집이 변한 만큼 의뢰인의 삶도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는 일이었습니다. 2부, 세상의 마지막 흔적, 고독사 현장. 다음 현장은 더욱 무겁고 숙연한 분위기입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세입자를 걱정한 집주인의 신고로 발견된 고독사 현장. 방 안에는 고인이 마지막까지 먹었을 즉석밥과 라면 봉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바닥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삶의 마지막 흔적인 혈흔이 엉겨 붙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의 증가는
고독사라는 비극적인 사회 문제를 낳았습니다. 특히 5대 60대 중장년층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가 미처 돌보지 못한 이웃들의 쓸쓸한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작업자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 잠시 묵념을 올립니다.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이 무거운 작업을 감당하기 위한 그들만의 의식입니다. 고독사 현장 청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냄새 제거입니다. 시신이 부패하며 남긴 냄새는 환기구나 하수구를 통해 이웃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에 특수약품을 분사하는 것으로 청소의 첫 단추를 깹니다.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자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고지서, 계약서 같은 중요한 서류들을 필사적으로 찾아냅니다. 유가족이 알지 못하는 고인의 채무나 상속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장이나 귀중품 역시 따로 모아 유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고인의 삶을 가장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됩니다. 오염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양 작업을 철저히 한 후 본격적인 폐기물 정리에 들어갑니다. 천장 수납 공간처럼 고인이 귀중품을 숨겨두었을 만한 곳은 더욱 꼼꼼히 살핍니다. 냄새는 종이 재질인 벽지나 장판 깊숙이 스며들기 때문에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모두 뜯어내야 합니다. 벽지와 장판을 걷어낸 후 다시 한번 약품을 뿌려 냄새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작업자들이 방진복을 입는 이유도 단순히 먼지 때문만이 아닙니다. 옷에 뵐 수 있는 죽음의 냄새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냄새 제거는 이 작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청소가 끝난 후 냄새 측정기로 공기질을 확인합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집주인을 안심시키는 것 또한 이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 답답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집주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안도와 미안함, 그리고 감사가 뒤섞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 남겨진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 작업자들은 그 속에서 일의 보람과 의미를 찾습니다. 3부, 잿더미 속에서 희망을 복원하다. 화재 현장. 이번 현장은 모든 것이 검게 타버린 화재 현장입니다. 찌그러진 현관문은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주고 82제곱미터 빌라 내부는 벽, 가구할 것 없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되었습니다. 화재 청소는 크게 철거, 청소, 복원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단순히 쓸고 닦는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집을 새로 짓는 것에 가까운 대공사입니다. 화재로 인해 구조가 약해진 천장을 철거하는 작업은 가장 위험하고 고된 일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구조물과 앞을 가리는 엄청난 분진 속에서 작업은 위태롭게 이어집니다. 불에 탄 가구들은 가볍게 건드리기만 해도 바스라져 내립니다. 겉보기엔 그을음만 묻은 것 같은 냉장고도 폐기해야 합니다. 냉각기 안으로 유독성 그을음이 들어가면 재사용 시 또 다른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탄 냄새는 한번 물건에 배면 1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기에 대부분의 살림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많은 폐기물은 사다리차를 동원해 밖으로 실어냅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곳에서는 작업자들이 직접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바닥 역시 화재로 온수배관이 터져 모두 걷어내고 새로 시공해야 합니다. 천장과 바닥 철거에만 꼬박 4일이 걸립니다. 고된 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화재 청소가 시작됩니다. 연삭기라는 장비로 새까맣게 탄 벽면을 갈아냅니다. 그을음을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벽 표면 자체를 깎아내는 작업입니다.
현장은 다시 한번 엄청난 분진으로 가득 찹니다. 방진 마스크를 써도 틈새로 파고드는 미세한 재 때문에 작업자들의 얼굴과 온몸은 순식간에 검게 변합니다. 집에 가면 샤워를 두세 번은 해야 먼지가 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고된 노동 후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먹는 배달 햄버거는 꿀맛 같은 휴식입니다. 저희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다 타버린 집을 복원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젊은 작업자의 말에는 힘든 일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손이 닿지 않는 틈새의 먼지는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독한 약품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고무장갑 위에 테이프를 칭칭 감고 천장과 벽을 수작업으로 닦아냅니다. 올려다보며 하는 작업에 목은 끊어질 듯 아프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완벽한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일주일간의 대장정 끝에 잿빛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마침내 본래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존 살균기를 통해 공기 중에 남은 마지막 냄새 입자까지 제거하고 나서야 모든 작업은 끝이 납니다. 이것은 절망의 흔적을 지우고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의 공간을 선물하는 일이었습니다. 4부, 빼앗긴 하늘을 되찾는 싸움, 비둘기 퇴치 마지막 현장은 한 아파트의 발코니입니다. 이곳은 이미 비둘기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수북이 쌓인 배설물, 악취와 소음은 물론 마른 나뭇가지와 배설물로 인한 화재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진행되는 작업이기에 안전장비는 필수입니다. 작업자는 옥상에서부터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30m 아래의 현장으로 향합니다. 몸 하나 겨우 들어갈 좁은 공간에서 청소는 시작됩니다. 먼저 배설물 덩어리와 나뭇가지를 걷어낸 뒤 고압 흡입기로 미세한 털과 분진까지 빨아들입니다. 그 후 특수 제작한 고농축 폼 세제를 뿌려 독한 배설물 자국을 불립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어 부식된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작업자 본인도 과거 비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기에 누구보다 의뢰인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청소가 끝이 아닙니다. 기소 본능이 매우 강한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촘촘한 그물망을 발코니 전체에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진입을 차단하고 난간에는 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버드 스파이크라는 뾰족한 장치를 설치합니다. 5cm의 작은 틈만 있어도 비둘기는 어떻게든 파고들기 때문에 원천 봉쇄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들은 단지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깊은 절망의 공간으로 기꺼이 걸어들어가 땀과 기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는 복원가들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사람의 삶을, 고독한 죽음의 흔적 속에서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그리고 새까만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희망을 보듬는 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은 조금씩 아물어갑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정화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이면, 그 깊숙한 곳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멈추고 삶의 무게가 내려앉은 곳, 혹은 비극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곳.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공간의 빛과 질서를 되찾아주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숨겨진 목소리를 전하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이들의 땀과 노력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당신의 삶에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부, 마음의 무게가 쌓인 공간,
쓰레기 집 작업자들이 한 원룸의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약 7평 남짓한 작은 공간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 옷까지 정체 모를 잡동사니들이 하나의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한 사람의 공간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는 1인 가구,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은 종종 이러한 쓰레기 집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져 바깥으로 나갈 기력조차 잃어버린 사람들, 혹은 물건을 병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을 앓는 이들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스스로를 가두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청소의 첫 단계는 잔인하게도 분류 작업입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남길 물건과 버릴 물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더미 속에서 소중한 것을 찾아내는 것은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작업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객에게 몇 번이고 되묻습니다. 이 옷 정말 버리실 건가요? 애착을 넘어선 집착이 깃든 물건들. 그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무너진 삶의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맞춰나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작업은 본격적인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부피가 큰 이불과 상자부터 걷어내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음식물 쓰레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코를 찌르는 역한 악취가 작업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특히 국물이 남아있는 음식 용기들은 수년간 묵은 부패의 냄새를 뿜어내며 작업자들을 괴롭힙니다. 한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3년 전. 이 공간의 시간은 그렇게 오래도록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전등가 뒤에는 벌레들의 흔적이 가득하고 벽면과 냉장고 곳곳에서는 초파리의 사체와 알들이 발견됩니다. 2년도 더 지난 유통기한의 음료수와 곰팡이가 새까맣게 핀 음식물들, 냉장고 모터 안쪽까지 벌레가 파고든 흔적이 보이면 그 냉장고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물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 욕실, 변기 안에 물마저 말라붙은 모습은 이곳에 살던 이가 얼마나 깊은 무기력 속에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작업자들은 묵묵히 그러나 꼼꼼하게 청소를 이어갑니다. 단순히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의 주인이 돌아와 다시 편안한 일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장난 전등까지 교체해줍니다. 총 8시간의 사투. 1000리터가 훌쩍 넘는 쓰레기가 밖으로 실려나간 후에야 비로소 방의 맨바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뜨거운 스팀으로 벽지의 곰팡이와 녹물을 지워내고 자체 제작한 특수약품으로 묵은 때와 소독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모든 청소가 끝난 후 작업자는 작은 편지를 남깁니다. 집이 변한 만큼 의뢰인의 삶도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는 일이었습니다. 2부, 세상의 마지막 흔적, 고독사 현장. 다음 현장은 더욱 무겁고 숙연한 분위기입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세입자를 걱정한 집주인의 신고로 발견된 고독사 현장. 방 안에는 고인이 마지막까지 먹었을 즉석밥과 라면 봉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바닥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삶의 마지막 흔적인 혈흔이 엉겨붙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의 증가는 고독사라는 비극적인 사회 문제를 낳았습니다. 특히 5대 60대 중장년층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가 미처 돌보지 못한 이웃들의 쓸쓸한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작업자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 잠시 묵념을 올립니다.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이 무거운 작업을 감당하기 위한 그들만의 의식입니다. 고독사 현장 청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냄새 제거입니다. 시신이 부패하며 남긴 냄새는 환기구나 하수구를 통해 이웃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에 특수약품을 분사하는 것으로 청소의 첫 단추를 깹니다.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자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고지서, 계약서 같은 중요한 서류들을 필사적으로 찾아냅니다. 유가족이 알지 못하는 고인의 채무나 상속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장이나 귀중품 역시 따로 모아 유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고인의 삶을 가장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됩니다. 오염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양 작업을 철저히 한 후 본격적인 폐기물 정리에 들어갑니다. 천장 수납 공간처럼 고인이 귀중품을 숨겨두었을 만한 곳은 더욱 꼼꼼히 살핍니다. 냄새는 종이 재질인 벽지나 장판 깊숙이 스며들기 때문에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모두 뜯어내야 합니다. 벽지와 장판을 걷어낸 후 다시 한번 약품을 뿌려 냄새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작업자들이 방진복을 입는 이유도 단순히 먼지 때문만이 아닙니다. 옷에 뵐 수 있는 죽음의 냄새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냄새 제거는 이 작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청소가 끝난 후 냄새 측정기로 공기질을 확인합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집주인을 안심시키는 것 또한 이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 답답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집주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안도와 미안함, 그리고 감사가 뒤섞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 남겨진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 작업자들은 그 속에서 일의 보람과 의미를 찾습니다. 3부, 잿더미 속에서 희망을 복원하다. 화재 현장. 이번 현장은 모든 것이 검게 타버린 화재 현장입니다. 찌그러진 현관문은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주고 82제곱미터 빌라 내부는 벽, 가구할 것 없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되었습니다. 화재 청소는 크게 철거, 청소, 복원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단순히 쓸고 닦는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집을 새로 짓는 것에 가까운 대공사입니다. 화재로 인해 구조가 약해진 천장을 철거하는 작업은 가장 위험하고 고된 일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구조물과 앞을 가리는 엄청난 분진 속에서 작업은 위태롭게 이어집니다. 불에 탄 가구들은 가볍게 건드리기만 해도 바스라져 내립니다. 겉보기엔 그을음만 묻은 것 같은 냉장고도 폐기해야 합니다. 냉각기 안으로 유독성 그을음이 들어가면 재사용 시 또 다른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탄 냄새는 한번 물건에 배면 1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기에 대부분의 살림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많은 폐기물은 사다리차를 동원해 밖으로 실어냅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곳에서는 작업자들이 직접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바닥 역시 화재로 온수배관이 터져 모두 걷어내고 새로 시공해야 합니다. 천장과 바닥 철거에만 꼬박 4일이 걸립니다. 고된 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화재 청소가 시작됩니다. 연삭기라는 장비로 새까맣게 탄 벽면을 갈아냅니다. 그을음을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벽 표면 자체를 깎아내는 작업입니다. 현장은 다시 한번 엄청난 분진으로 가득 찹니다. 방진 마스크를 써도 틈새로 파고드는 미세한 재 때문에 작업자들의 얼굴과 온몸은 순식간에 검게 변합니다. 집에 가면 샤워를 2-3번은 해야 먼지가 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고된 노동 후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먹는 배달 햄버거는 꿀맛 같은 휴식입니다. 저희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다 타버린 집을 복원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젊은 작업자의 말에는 힘든 일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손이 닿지 않는 틈새의 먼지는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독한 약품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고무장갑 위에 테이프를 칭칭 감고 천장과 벽을 수작업으로 닦아냅니다. 올려다보며 하는 작업에 목은 끊어질 듯 아프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완벽한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일주일간의 대장정 끝에 잿빛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마침내 본래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존 살균기를 통해 공기 중에 남은 마지막 냄새 입자까지 제거하고 나서야 모든 작업은 끝이 납니다. 이것은 절망의 흔적을 지우고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의 공간을 선물하는 일이었습니다. 4부, 빼앗긴 하늘을 되찾는 싸움, 비둘기 퇴치 마지막 현장은 한 아파트의 발코니입니다. 이곳은 이미 비둘기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수북이 쌓인 배설물, 악취와 소음은 물론 마른 나뭇가지와 배설물로 인한 화재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진행되는 작업이기에 안전장비는 필수입니다. 작업자는 옥상에서부터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30m 아래의 현장으로 향합니다. 몸 하나 겨우 들어갈 좁은 공간에서 청소는 시작됩니다. 먼저 배설물 덩어리와 나뭇가지를 걷어낸 뒤 고압 흡입기로 미세한 털과 분진까지 빨아들입니다. 그 후 특수 제작한 고농축 폼 세제를 뿌려 독한 배설물 자국을 불립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어 부식된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작업자 본인도 과거 비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기에 누구보다 의뢰인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청소가 끝이 아닙니다. 기소 본능이 매우 강한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촘촘한 그물망을 발코니 전체에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진입을 차단하고 난간에는 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버드 스파이크라는 뾰족한 장치를 설치합니다. 5cm의 작은 틈만 있어도 비둘기는 어떻게든 파고들기 때문에 원천 봉쇄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들은 단지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깊은 절망의 공간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 땀과 기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는 복원가들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사람의 삶을, 고독한 죽음의 흔적 속에서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그리고 새까만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희망을 보듬는 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은 조금씩 아물어갑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정화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이면, 그 깊숙한 곳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멈추고 삶의 무게가 내려앉은 곳, 혹은 비극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곳.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공간의 빛과 질서를 되찾아주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숨겨진 목소리를 전하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이들의 땀과 노력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당신의 삶에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부, 마음의 무게가 쌓인 공간, 쓰레기 집 작업자들이 한 원룸의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약 7평 남짓한 작은 공간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 옷가지, 정체 모를 잡동사니들이
하나의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한 사람의 공간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는 1인 가구,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